네, 오늘은 갑신일주 해보겠습니다. 자, 갑신. 여기 이제 무지장간으로 무임경이 돼 있다, 그죠? 신금의 지장간으로서. 그럼 항상 제가 지장간에 대해서 그 영상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중기에 이 임수 있지. 이 임수를 픽스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카디널 픽스트 뮤터블 얘기했죠. 그래서 이 픽스트 하겠다. 그러니까 갑신의 목적이 뭐다? 난 임수를 갖겠다. 가졌으면 참 좋겠다. 예요. 열망한다. 그러면 임수를 열망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어디라도 이렇게 있다면 이 갑신 일주가 훨씬 더 이 임수를 픽스트 하겠다. 내가 임수를 갖기 위한 투쟁을 이건 진짜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를 갖기 위해서 싸움도 불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수가 뭐냐는 거야, 수. 이 갑신, 그러니까 이 갑신일주에 그 나부모행이 수예요. 그 수는 뭐냐면은 우물물이에요. 말 그대로 긍정적 의미로서 보면은 우리가 우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물 또는 식수,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그런 물, 그런 우물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물과 관련돼서 이 우물과 관련돼서 참 야사가 많아. 그 우물가에 뭐 빨래하는 아낙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나르시소스도 있고, 그죠? 이 우물이라는 야사들이 참 많은데, 이 수가 뭐냐는 거예요, 수가. 게다가 이 갑신일주에 이 신금이 역시 또 수국 운동을 하잖아. 신자진 수국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뭐로 봐도 이 갑신일주는 이 수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수에 대한 조절을 얼마나 잘하느냐, 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갑신일주라도 인생이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갑신일주라도 천간에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이 수에 대한 집착을 떨궈낼 수 없을 것이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라는 거는 멋진 표현이 없을까?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또 항상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 나라 뭐 한 나라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한 나라의 문제적 뭐 문제되는 그 한 나라의 문제가 되는 어떤 개인적 현상을 수라고 해요. 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현상을 우리가 수라고 해요. 오늘 또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는 귀한 생명수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갑신일주 중에서 굉장히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역시 이 수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향해서 그럴 건데, 우리가 이런 말 좀 하네. 무명시 우리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뭐 고전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민속 음악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그 옆에 쫙 어떤 낙관이 딱 찍혀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이런 작가들도 있지만 그냥 무명시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작품에 자신의 낙관을 쓸 수 있다라는 자체가 뭐 세력이 있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명시는 자기의 신분을 좀 밝힐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굳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고 그런 별로 욕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무명시라고 하는 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갑신일주 분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뭐 갑인, 뭐 갑진, 뭐 이런 유와는 좀 갑자 이런 유들하고 좀 달라. 근데 갑신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을 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밤에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가 전기나 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2000쌀 맛있다 이러는데 이제 사실 뭔가 어떤 쌀이 맛있고 과일이 맛있고 이렇게 굉장히 음식이 맛있다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그걸 만든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신일주에 훌륭하신 분들은 이런 무명시를 자처해서 귀중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은, 아무리 학교 교실이 험하다고 해도 내일 출근해서 우리 애기들 가르치는 이런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 값이 많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데 막 항일 의병 운동 하신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하면서 이렇게 병을 얻었던 이런 약간 그런 이게 독야 청청 이게 꼬장꼬장 하면서도 자신의 이 하는 게 있어. 그런 어떤 무명시들이야. 사실 우리는 어떤 몇 명의 특출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러한 이런 무명시들이 다 우리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다른 해외랑 정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명시의 독야 청청.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 갑신을 갑인 갑 이런 말고 걔네들 말고 갑 중에서도 갑신을 제가 항상 이 소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나무는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잡초가 자랄 수 없어. 워낙 이 기가 강해서. 그래서 저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나무들 있지. 그런 나무들 밑에 잡초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소나무 자체가 그 옆에 이 잡스러운 기운을 견디질 못해. 그래서 이게 독야 청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자미상 그런 시, 가요 이런 것들, 문학 그런 좀 뒤에서 조용히 자신을 묵묵히 하는 그러한 이 소나무 같은 이 헌신. 주로 요 신금이 우리 별자리 명리에서 파라오스잖아요. 그죠? 파라오스가 뭐야? 남의 것을 지켜주는 거잖아. 남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남이 어려운 일이 빠졌을 때 위급할 때 달려가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게 이 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갑신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려볼게요. 과연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진정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길까봐 뺏겼지. 우리나라를 정말 다시 주권을 잡기 위해서 항일 의배 운동도 했을 텐데, 과연 아니면 뭐 남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갑신일주 중에 훌륭하신 분만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나서서 아이들 무명시로서 드러나지 않고서도 모두 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러한 행동의 동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응? 진짜로 애국인지, 진짜로 봉사정신인지, 진짜로 헌신인지, 그게 그 동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섞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갑신일주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갑신일주가 있다면, 그러니까 갑신일주가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 때문이에요. 수. 갑신일주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제 갑신일주는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겪고 이 사춘기나 이 17세, 18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갑신일주가 이제 자기의 뜻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냥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에 집중하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요거 있지. 요거의 시기가 딱 오잖아. 이랬을 때 이 갑신의 트라우마 혹은 업보가 터집니다. 이거를 꼭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꾸 그렇게 보시지 말고, 내가 성징이 나온다는 것이 제 수업에서는 식상인데, 그 성징이 나올 때의 뭐 첫사랑, 첫 관계, 그죠? 그런 우리 상황을 누구나 겪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손만 잡으면 결혼했지만, 아무튼 그러한 중요한 청소년기에 이 성을 어떤 식으로 경험했느냐가 갑신일주의 인생을 좌우해요. 요것을 긍정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기 이미지가 남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성이야. 그래서 사실 뭐 성관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성이나 성적인 유혹을 느껴서 사랑에 빠질 때,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어떤 얘기하고 우리 친척들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하고 전혀 다르게 어떤 타인이 최초로 만난 어떤 사회적 관계잖아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그 했던 첫 반응, 그 반응을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수업에서는. 그때 이 갑신은 나르시소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르시소스가 그 이제 뭐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잘생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사랑할 사람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잘생긴 영혼이잖아. 그 나르시소스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갑신을 우물이라고 했지.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성적인 반응은 우리 모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은 이 갑신일주는 압도적인 으로 나를 하고 숭배, 이 추앙과 숭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압도적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그래서 자기의 이 갑신은 자기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걱정하는 거야. 대부분 물론 이제 누구도 상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 압도적으로 해주면 좋겠지. 근데 이게 좀 과도한 거예요, 이 수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멋진 이성이 다가와서 갑신일주가 이제 처음 어떤 이런 열망을 경험을 했다 칩시다. 그것을 애초에 그 유전자 속에, 운명의 유전자 속에 아무리 상대가 나를 추앙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누굴 만나서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 과도한 압도적인 추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또 꼭 성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나하고 낯선 존재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자진 수국, 아까 제가 이 수를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의 문제가 되는 개인적 현상을 제가 수라고 했죠. 이 갑신은 임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압도적 추앙을 누구에게서 받으려고 할까? 나보다, 이 갑신은 나보다 아주 우월한 진짜 막 엄청나게 나보다 잘생긴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를 덜 추앙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나보다 약간 낫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문제가 되는 문제 아들이 모인 그러한 악적 바이러스, 어떤 그런 악인의 들이랑 만약에 어울리면, 갑신은 기본 썩어도 준치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잘생긴 남자니까 한 명으로 안 되는 거야. 한 300명, 몇백 명이 추앙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트라우마가 갑신일주 모두에게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갑신일주의 이 갑상선, 이 구조에 그러한 제가 말한 스토리텔링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굉장히 이걸 추구를 하는데, 제가 항상 제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익 뭐라고 했냐면 직업이라고 했지. 이걸 이제 직업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갑신일주의 직업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사익,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사익으로, 그러니까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쾌감 혹은 사적 관계, 뭔가 이렇게 해결하는 갑신도 있겠지, 이렇게 해결하는 갑신도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 갑신일주가 자신의 이러한 과도한 자기 이미지, 우물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비치는 얼굴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300명, 500명씩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SNS가 있으니까 더 잘 찾을 수 있겠지. 계속 찾는데 사실 그게 다 내 모습인 거지. 특히 나의 아주 나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우리가 열등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깊은 심리가 언제 드러나냐면은 특히 이성 문제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파트너, 그러니까 그런 타인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는 멀쩡한데 갑자기 어느 살면서 갑자기 어떤 그 이성의 독특한 이성이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이 갑신이 갑자기 나르시소스적 어떤 트라우마에 휩싸이는데, 그거를 요렇게 발휘를 할 것이냐 요렇게 발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갑신일주의 인생이 나뉘는데, 천간에 임수가 여러 개 있다 하면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부등호로 있다는 거야. 부등호로. 응? 그러면 우리가 수극화잖아요. 제가 극을 뭐라고 했나? 극은, 수극화라고 하는 것은 수가 화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얼음이 여기 있고 여기에 딱 뜨거운 물이 있단 말이에요. 얼음물이 있고 여기에 뜨거운 얼음물 하지 말자. 자, 우물물이 있고 여기에 목마른 게 있다고. 다시 수국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물물이 있는데 여기에 목이 말라갖고 지금 힘든 이 화가 있다고. 화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처한 사회적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물을 찾다가, 수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물이 또 지가 막 우물물이 솟구쳐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우물이라는 건 뭐냐? 수국화라고 하는 건 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수는 가만히 있는데 이 화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화가 이 우물물을 봤었을 때 같이 수가 되는 거야.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응?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가 나와갖고 화에게 가서 물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생이라고 하는 거고,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지. 근데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물이 여기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화가 수가 되는, 우리가 수국화라고 하기 때문에, 갑신에게 있어서 수국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갑신이 이성관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특히 갑신이 성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갑신이 성을 밝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본능,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신이 이 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는 거냐. 기본적으로 식상,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능력이 손상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갑신은 이 소나무란 말이야. 이 우물이란 말이야. 여기 밑에는 잡초가 자라기 힘들어서 우리가 항상
갑신은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독이 외로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특히 이 성적인 것에 내가 취약했다고 하면 분명히 내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지나가는 이런 아무하고나 뭐 이렇게 막 만나 자잖아요, 그죠? 요새 젊은 분들은 더 좀 안 그래요. 요새 젊은 20대 10대들은 정말 이 어떤 이 갑신틱하거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아무하고나 자더라니까. 어른들이 자녀 무슨 MZ세대 비판할 자격이에요. 난 다 안다고, 다 봤다고. 아무튼 내 얘기 왜 했지? 그래서 이 갑신이 이러한 어떤 이 성에 대해서 막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자기 이미지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극단적으로 알러지가 날 만큼, 그래서 이 갑신 중에서 이 이유 없는 난치병들이 좀 있어. 갑신이, 그러니까 큰 병은 아니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병명이 좀 드러나지 않는 희귀 난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안 속에서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이 포비아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사회에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어머니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가. 갑신일주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미쳐. 그러니까 이게 이 어머니와의 애증인데, 거기서부터 내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고등학교 요럴 때 첫 번째 어떤 내가 호감을 보인 그 여성이 나를 막 능멸했다거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뭐 진짜 하다못해 넌 손톱이 왜 이렇게 세모같이 생겨, 손톱 세모같이 생겨도 뭐 상관없잖아요, 살아가는데. 이 갑신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아예 애초에 성 알러지, 혹은 이게 피터팬 신드롬이지. 내가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런 어떤 포비아 같은, 성 포비아 같은 것들이 확 쌓인단 말이에요, 갑신이. 그런데 그 갑신일주의 부모님이 훌륭하거나, 그 갑신일주의 포비아가 있는 갑신일주가 속해 있는 세상이 훌륭하거나 이렇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억압되어 있거나 통제되어 있거나 어떤 뭐 전제 정치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고독감을 이기지를 못해. 이기지 못해. 그래서 이 고독감과 평생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갑신일주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밤에 막 자고 있는데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자기가 인생에서 사회를 접할 때의 포비아 때문에, 나는 인간들과 화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 포비아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조울 같은 것도 겪으면서 결국은 요런 증상과 함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요런 게 나타나. 그러니까 현명한 거지. 어떤 성이라는 것이 마냥 잡지나 책에 나오는 달콤하고 러블리한 거, 이건 다 구라라는 것을 이미 청소년기 때 아는 갑신일주들은 그렇게 파악해 버린 거야. 이런 정말로 복잡하고 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미로 같은 심리 구조를 가졌단 말이야, 갑신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아예 차라리 이런 선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걸로 간다는 거야. 소나무, 우물, 잡초 안 키운다, 잡스러운 인간들하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성을 만났는데 나의 손톱이 세모라고 욕해? 나는 다시는 뭐 약간 이런 어떤 성결격,
내 자신이 성에 결격됐다라고 이렇게 자꾸 왜곡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병증이나 증상도 증상을 자신이 훌륭하게 이 직업화로 승화를 시켜서 아주 만혼을 해야 하는 것이 갑신일주, 만혼. 내가 직업이 정해지고 하는 게 만혼이야.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까를 정하고 나서 하는 게 만혼이야. 나이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만혼을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공익적인 행위, 예를 들면은 주로 많이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의 뭐 지식을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뭐 누군가의 심리를 교정하고 누군가의 재정 상태를 교정하고 해결해주는, 남의 어떤 힘든 점을 해결해주고, 그것도 무명시로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서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엉덩이에 주사 놓는 갑신일주 간호사. 그러니까 그러한 세월로 이 젊음을 뜨겁게 수국화하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수국화가 그런 거거든. 이 사회의 문제적 현상을 한 개인이 없애는 게 수국화야. 다시 수국화는 있잖아. 이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 이 화를 총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물이라는 독야청청 이런 자존심, 이런 그 존재, 자기 존재 하나만으로 이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해결사, 이게 수국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직업성을 다 한 다음에 만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암소로 살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왜냐면 갑신뿐만이 아니라 이 갑은 외로움을 못 견뎌요. 그래서 항상 이 심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심심할 때.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외로움을. 그래서 나르시소스처럼 사랑할 사람을 수백 명씩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사적으로 이 트라우마, 자기가 자기 트라우마를 해소한다, 뭐 이런 명목으로, 특히 여유 있을 때, 그 다음에 심심할 때, 그 다음에 그 상대의, 그렇게 되면은 너무 젊어서 많은 연애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점점점 추앙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하고 비슷한 수준은 나를 좀 덜 추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한 100명씩 만나면서 자꾸만 120명부터 자꾸 악인을 만나게 돼. 자꾸 복균자를 만나. 자꾸 성병 복균자. 자꾸 아니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뭐 하는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지금 제가 갑신에 대해서 점점점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지. 점점점 낮아지는 이게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그러한 갑신의 증상은 자기 혼자만의 증상이 아니라 그 갑신이 살아가는 그 나라의 수많은 개인들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걔가 나를 엄청 추앙하겠지. 게다가 갑신은 썩어도 준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레벨이 있다고, 뭐든 다 한다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또 게다가 평간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가 발라. 응?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래서 점점점 많은, 이게 다 성 트라우마라. 그러니까 이 점점점 많은 집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지경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드디어 이 수극화가
갑신은 수국화가 정말 위험한 거야.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밥줄을 잃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임수가 있는데 여기 오 아니면 임수가 있는데 뭐 사 이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도 뭐 이게 천간하고 지지는 굉장히 다르지만은 지지의 오사라는 건 일단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응? 그런데 이 수국화로 인해서 내가 이 밥줄 이걸 이게 도식인 거야. 그러니까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인성 트라우마,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알 수 없는 포비아, 그거는 나의 유전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내 유전자, 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 유전자 속에 어떤 그 결함이 최초로 드러나는 사춘기 무렵에 자기 이미지를 실추당한 극단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이 수국화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갑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활동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 사회에 문제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그 모태솔로나 아니면 뭐지 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나르시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추앙받는 방법도 있고요. 자기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성스럽게 해서 추앙받는 방법이 있고 뭐 내 이미지를 굉장히 모범생으로 만들어서 추앙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재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놀이로 가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갑줄을 잃는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갑신이 젊은 시절에 놀면 자, 이 놀면이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문학병에 걸린다든지 문학계통에 일한다든지 방송계통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SNS 이런 거 요즘 젊은이 이런 거 한다게 약간 이런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등산 간다든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처한 개인적 중독 증상을 같이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취미하면 골프하고 이 사람이 갑신이 그렇게 한다니 이렇게 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나를 추앙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밥줄 즉 40대 이후에 밥줄이 끊긴다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 시나리오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갑신일주 자녀분들을 두신 어머니들 보세요. 여기서 내가 젊은 시절 이렇게 독야청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갑신일주 자녀분들 상담 많이 오거든요. 만약에 여자 같으면은 머리를 빡빡 밀어라.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성을 없애라. 제가 이런 말. 성을 없애고 아이를 모질게 키워야 돼. 모질게 키우는 게 학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모가 스스로 몸소 검소 이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 영웅 심리. 이제 갑신일주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역사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라고 갑신일주가. 근데 이제 갑신일주가 그렇게 주역이 된 이유는 정말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애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정확히 표현하여 말하지는 못하지만 유치원 때 화장실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자기가 쉬하는 걸 봤다 뭐 이런 거 아주 그런 근데 그게 사실 뭐 누구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아이스 스케이트 뭐지 치마 들추고 이런 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게 이제 갑신일주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애초에 그렇게 약간 막 모질게 키워가지고 과도한 칭찬이 이런 인간형을 만들기 때문에 왜냐면 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잘하니까 멋있고 잘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잡을 먼저 갖고 어느 정도 재산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혼자는 못 살지. 그래서 이제 갑신은 다른 갑 일간하고 달라. 갑신은 다른 일간들하고처럼 달라서 야만인이 아니라고. 다른 갑과는 달라.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1차적 욕구 해소 이런 거 하면 안 돼. 갑신은 참아야 돼. 허벅지로 자, 그래서 갑신은 이제 영웅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추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연봉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돼서 활동을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칭찬하고 잘생겼다 하고 너의 꿈을 키워라 하고 너 음악 참 잘하는구나. 이 모든 글을 잘 쓰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멋지게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아기 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했다면 있지. 그런 공부는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섬세하죠. 응? 자기 자신, 그 자녀가 갑신일주가 계시면 한번 보라고. 그 자녀가 갑신일주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는 갑신이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다음 시간에 하는 을류는 이 갑신이랑 나붕으로 짝꿍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류는 벌써 이 갑신의 고민을 벗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모태솔로로 살기로 그냥 결정했어. 이제 을류는. 그래서 오히려 또 거기 또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정서를 갑신이 좀 많이 가졌을 뿐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이게 이제 파라오스, 이 파라오스가 뭐냐면은 신금이고, 자 8H와 2H 그 다음에 하갈라즈하고 라구즈, 그 다음에 라우드 히즈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잉와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잘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서 이하우스, 당신의 명예, 이하우스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재산, 나의 연봉을 올려놓은 상태까지 멸치처럼 살아야 돼. 멸치. 뭐냐면 이게 자린고비 혹은 모태솔로, 성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철저히 차단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갑신일주 중에 경찰도 있고요. 정말 되게 독특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런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단 경멸하는 거야. 어떤 애초에 자기 자신에게 홀대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멸하면서 환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겪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몰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뼈를 깎아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잘 본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좋은 결혼이나 이런 걸 사시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늦게 찾아온 배우자 소울메이트가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재밌죠? 자, 내년에 갑진년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갑신일주 분들은 마지막 기회. 언제? 올해다. 올해 마지막이야. 갑진. 마지막이야.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밥줄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슴 아래에 있는 의상을 남 앞에서 벗지 마라. 수영장도 가지 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안 돼. 형이 상학적으로 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밥줄을 놓치지 않도록, 밥줄 놓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음에 어떨 건데, 이거. 이거 어쩔 건데, 이거. 병호, 을사, 정미. 이거 어쩔 건데, 이거. 마지막 기회도 마지막 기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죽기 살기로 하는 행위가 갑신에게 굉장히 운을 좋게 해. 죽기 살기로. 해서, 사랑할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